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일스 진행의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원호식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요즘 날씨처럼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1일 SK 하이닉스의 화려한 나스닥 입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장은 공모가 149달러로 시작해 무려 12.76% 급등한 1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이후 2달 만에 코스피가 다시 6,800선으로 하락 마감하며 일명 검은 월요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요. 특히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 부담과 외부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타난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변화에 어떤 이유들이 과연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서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265달러를 성공적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상장은 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시장의 강력한 베팅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상장 기념 인터뷰에서 AI 시대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경기 순환적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수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난 5년간 AI 인프라 구축에만 약 3,500달러를 투자하면서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전력과 용수 조건만 갖춰진다면 미국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잇따른 상업 선박 공격에 대응해 지난 11일부터 이란 내 140여 개 목표물을 타격했는데요. 미국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상업 선박 공격에 대한 책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이 사전 승인된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MBC 인터뷰에서 해협은 열려 있다며 이란의 폐쇄 주장을 일축했고 미군 중부사령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로서 정상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이 배치돼 있다고 특히나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인프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BC는 현지 시간 12일 주요 AI 인프라 기업 경영진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AI 시장이 성장 둔화가 아닌 효율성 중심의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팻 겔싱어 전 인텔 CEO는 AI 수요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고 현재 시장을 제약하는 유일한 요소는 전력 공급뿐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컴퓨팅 과잉 공급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환경도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입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는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 대비 수익, 즉 ROI를 엄격하게 따지는 밸류 맥싱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 과정이 AI 시장을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이끌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말간 호르무즈 폐업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고 해협 폐쇄를 선언하자 미국이 군사시설 공습에 나섰고요.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미국 금융시장의 빅위크가 시작되죠. 내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방향에 대한 힌트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호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3% 급증했습니다. 전년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7.6%까지 확대됐는데요. 이 밖에도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증가했고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익은 235억 달러로 17.4%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무역 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당분간 우리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가전을 넘어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GS건설과 손잡고 차세대 AI 홈 구축에 나섭니다. 양사는 AI 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AI 홈 허브인 싱큐온을 중심으로 가전과 사물 인터넷 기기 그리고 아파트 단지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안에서는 조면과 난방, 환기, 가스밸브 등을 AI가 통합 제어하고 단지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단순한 가전 판매를 넘어 AI와 로봇, 플랫폼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업 간 거래, 즉 B2B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 해운업계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가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지난해보다 100% 이상 확보된 만큼 단기적인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원유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유 도입선을 더 다양화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AI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AI 기반의 미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와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이렇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6천대로 가라앉았습니다. 반도체주의 폭락에 코스피가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역시 5%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는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개장 때 7,500선을 넘어내면서 출발했지만 이날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9% 가까이 하락하면서 6,806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3% 넘는 상승불을 켜기도 했지만 4.55% 급락한 799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또다시 거래소에서 이 매도를 택했는데요. 조 단위의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조 8천억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기관이 2조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114억 원, 기관이 1,736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3,879억 원가량 팔면서 매수세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는 상승하기도 했지만 금세 하락하면서 주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10% 넘게 하락한 25만 4,500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이 15% 넘게 하락하면서 184만 원 선에 마감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종가 기준 2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SK스퀘어도 17.6% 하락한 116만 1,000원에 장 마감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18% 넘는 큰 낙폭 보여주면서 128만 원 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KB금융은 1% 가까이 오른 빨간불 켜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은 2% 넘게 내린 31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2.56% 내렸는데요. 8만 3,6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5% 가까이 떨어지면서 18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오롱 티슈즈는 14.89% 큰 낙폭 보여주면서 7만 6,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오테크닉스는 5% 넘게 떨어진 3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이 SK하이닉스의 ADR 흥행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하락폭을 보이면서 검은 월요일 장을 맞았는데요.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연달아 발동되면서 심리적 지지선이던 7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중 ASMR과 이 TSMC 실적, 미국의 CPI 등 다양한 분위기를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정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이 재확산되면서 대표적인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이 장중 12%대까지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단순히 유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뿐 아니라 자회사인 SK엔모브를 통한 윤활기유 사업이 실질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뒷받침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건데요. 윤활기유는 자동차 엔진오일과 산업용 윤활유의 핵심 원료로 최근 중동 지역의 물류 불확실성과 주요 시설 가동 차질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다소 경색되면서 지난달 수출 단가가 톤당 1,8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중농 리스크라는 대외 악재가 오히려 정유주 전반 강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었는데요. 다만 지정학적 이슈는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가는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중 12.99%까지 올랐고요. 6.45% 오른 11만 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윤활가유의 가격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가 또 향후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K뷰티는 굳건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맥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며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ODM,
즉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을 확대하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해외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고객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 6,82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투자 심리를 자극한 소식도 있었죠. 코스맥스가 일본 미용 전문 기업인 후지신과 함께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 해외 확장에 나선 건데요. 미용사가 소비자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AI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을 처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탄탄한 실적 성장과 함께 AI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코스맥스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는 원호식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레메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레메디는 장 초반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레메디는 의료용과 휴대용 X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저설량, 소형화, 고화질 기술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1146대 1, 그리고 일반 청약에서는 17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성장 이후에도 투자 심리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LG전자와 미국 나스닥 상장자 나녹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독자적인 엑스레이 원천 기술과 안정적인 실적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실적 성장과 해외 시장 확대가 주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레메디는 공모가 27,000원보다 48.55% 높은 37,0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물리면서 장중 34,65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2만 원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상장 첫날 높은 변동성이었고 2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신규 상장 효과와 공모 흥행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앞으로는 실적과 성장성이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레메디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한다운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과 가남 신약의 FDA 허가 지연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30%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1,97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 10일 금융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일보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위기가 불거지면서 콘텐트리 중앙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중앙일보의 워크아웃이 성사되면서 그룹의 재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콘텐트리 중앙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HLB는 29.92% 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고 25,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린 배경은 가남 신약의 FDA 허가가 또다시 지연됐다는 소식입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는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두 약물의 병용요법에 대해 FDA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보완 요청은 신약의 효과나 안정성보다는 중국 항서제약의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이 세 번째 보완 요청이라는 점에서 허가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HLB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는 생산시설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FDA와 협의해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주요 사업의 진행 결과가 주가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콘텐트리 중앙은 워크아웃 개시로 재무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HLB는 신약 허가 지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신약 허가처럼 기업의 미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단기간의 주가 변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뿐 아니라 향후 정상화 가능성과 사업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할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의 국내외 증시 전략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또 AI 투자 둔화 우려로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협상 재개 가능성과 주요 기술 기업의 투자 확대 소식이 불안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정학적 갈등보다 AI 투자와 통화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AI 투자 확대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메타도 자체 AI 칩 생산과 컴퓨팅 인프라 확대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에 빅테크의 AI 투자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요 기술주와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복귀 가능성도 투자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키움증권은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시장의 장기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AI 투자 둔화와 기업이익 증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수급 변동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이러한 불안은 반등 구간에서도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조정을 거치며 관련 우려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단기 등락보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되었는지, 또 AI와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반도체 관련 일정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ADR 상장과 ASMR, TSMC의 실적 발표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평가와 ASMR, TSMC가 제시할 반도체 수요 전망이 투자 심리 회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미국 물가가 안정된다면 이 금리 부담이 줄며 기술주와 성장주에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지정학적 불안보다 AI 투자와 반도체 사이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또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수요 전망이 개선되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단기 반등보다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AI 투자와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신호가 증시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전국이 거대한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속에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요, 수도권은 30에서 80mm, 강원도 30에서 80mm, 제주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 일부 지역은 밤사이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폭풍 뒤에 맑은 하늘을 오듯 오늘 하락장은 잠시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있었죠.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호식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 그 뜨거운 날씨처럼 저희 주식 시장이 회복을 기원한다입니다. 최근 이어진 하락 흐름 속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언제쯤 회복될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쨍하면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6,800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반도체 랠리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실 텐데요. 다만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당시 최태원 회장이 AI 시대의 HBM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3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인 건데요. 이렇게 2달 연속 이어진 3%대 물가와 또 높은 환율이 겹친 만큼 이번 결정과 이번 금리 경로까지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내일의 힘찬 도약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